서 작가가 쓰는 디스토피아 소설 1948 제3화 화성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보안법이 철폐될 때부터 알았어야 했다. 새벽에 인구조사원이라고 찾아온 그 뚱뚱한 여자는 핑국과 민국의 사악한 정치인들의 개노릇을 하는 매국노에 불과했던 것이다. 창호가 기절시킨 그 여자는 합병 전에 이미 핑국에 충성하기로 하고 인구조사를 핑계로 여러 민국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를 핑연구소에 제공하고 손톱 밑에 피를 떨어뜨려 혈서까지 쓴 악질 중의 악질이었다. 여자는 잠시 기절했을 뿐인데 창호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창호를 경찰에 고소했고 창호는 기소당했다. 국선 변호사를 써서 전날 밤에 핑국어를 쓰는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연립주택벽을 타고 올라와 아기를 빼앗으려 했다고 방어하며 변호했지만 민국 경찰은 창호의 죄악이 심히 악랄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했다. 도망갈 곳도 없었는데 구속이라니. 창호는 구치소 안에서 민국에서 선거가 3일이나 진행되고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선거율로 당선된 일을 기억했다. 그때부터 이상한 법안들이 올라왔지. 핑국과 합병되기 전에 이미 재개발은 금지되었고 핑국 사람들은 은행에서 100%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고 민국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으로 집을 사들였다. 그래서 창호와 관순이 살고 있는 작은 연립주택은 재개발이 오래전에 추진되었지만 재개발 금지 혁신법에 막혀 할 수가 없었다. 창호와 비슷한 사람들이 어젯밤 그 광란을 경험하고 집을 수리하거나 보완을 하려고 했지만 나라에선 안전보호법으로 집조차 고칠 수 없게 만들었다. 미친 사람들에게 험한 꼴을 겨우 피한 사람들은 갈 곳이 없었다. 민국 정부는 대신 토지안전가옥대책법을 만들어 일정한 구역에 마음대로 판자집이나 가건물집을 짓고 거주할 자유를 주었다. 자유라니 사람들은 이를 갈았다. 판자집을 짓거나 집을 만든다고 해도 밤에 몰래 찾아와 집을 부수거나 침입해도 막아줄 경찰이 없다는 걸 사람들은 알았다. 가두리 지역을 만들어서 사냥감을 몰아넣듯 그렇게 자신들을 몰아넣는 걸 사람들은 알고 도망쳤다. 그래서 사람들은 민국 경찰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친척이나 지인이 살면 어디든 찾아갔다. 하지만 그런 친척조차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갈 곳이 없었다. 정부는 화성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을 화성으로 이주시켜 살았던 집의 2배를 제공하고 명의는 물론 정착 지원금으로 평생 일을 안 해도 될 연금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화성 프로젝트에 참가하려면 신체적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에 정부가 지은 화성 프로 아파트에 입주하여 2년간 적응 훈련을 받는 조건이었다. 창호가 구속되고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던 관수는 5개월 된 한미를 데리고 갈 곳이 없었다. 인구조사원들은 관순이 친구 집에 잠시 머물러도 찾아왔다. 어느 날 승만과 정이라는 청년이 찾아왔다. 창호의 수제자들이었지. 작은 태권도 학원이었지만 그때가 창호와 관순이 서로 사랑에 빠졌던 때였고 행복했고 미래를 꿈꾸던 시절이어서 승만은 정의도 화성 프로젝트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창호를 변호할 동안 관순에게도 당분간 화성 프로젝트에 참여해 몸을 숨기고 있으라고 했다. 그래, 승만은 사법고시를 독학으로 단 한 번에 합격한 수재였지. 지금 생각해보니 사법고시도 승만이 시험을 치른 후 바로 폐지되었다. 화성 프로젝트는 청약보다 더 높은 경쟁률로 민국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 절망의 늪에서 한 줄기 빛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 관수는 승만이 일러준 대로 찾아온 인구조사원에게 화성 프로젝트에 참여할 거라고 말을 흘렸다. 그러자 바로 카이라는 핑국 경찰, 핑찰이 공손한 얼굴로 찾아와 관순과 어린 한미를 모시러 가기 위해 차를 대기했다. 소름이 끼쳤지만 가련하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한미는 핑찰이 가져온 고급차에 탑승했다. 누군가 관순의 얼굴에 보자기를 씌웠다. 한미를 빼앗기지 않으려 꼭 안았지만 팔을 부러뜨릴 정도의 거센 힘이 관순의 2팔을 잡았다. 기절했던가. 눈을 떠보니 고급스러운 방 안이었다. 창은 있었지만 열 수는 없었다. 통풍은 천장의 중앙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 벽에서 레이저 빔으로 화성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카이는 친절하게 한미는 에리카 연구소에서 진행한 유전자 프로젝트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했고
아이의 안정을 위해 화성에 갈 때까지 관순이 키워도 된다는 연구소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내 자식을 내가 키워야지. 그게 허락받을 일인가. 울분이 올라오고 이가 갈렸지만 관순은 한미를 보려면 참을 수밖에 없었다. 카이는 무슨 이유인지 무척 흥분해 있었다. 한미의 유전학적 결함 없음을 무척 칭찬했으며 아이를 위해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고 짓거려댔다. 그리고 관순의 높은 지능 레벨과 신선하고 깨끗한 신체를 유지했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개소리를 짓거리며 칭찬했다. 1년 전이었던가 하루마다 실종 문자가 떴었지. 핑국 사람들을 무비자로 받아들이고 난 후 실종 문자는 끊이지 않았다. 한강에서 하반신만 발견된 시체들이 여러 구가 발견되어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신문에서는 한강에 살고 있는 이상 생태계 어류들의 사체라고 보고되었다. 카이가 신호를 하자 유모차를 끌고 한 여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울다 지쳐 잠든 한미를 보는 관순의 속이 터질 지경이었다. 한미를 받아 품에 안은 관순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렸다. 그러자 카이의 손이 관순의 등을 저질스럽게 만졌다. 걱정하지 말라며 화성 프로젝트의 2호로 제정되었으며 2년의 적응 기간을 마치면 화성으로 이주하여 펜트하우스 2호를 제공받을 거라 말했다. 관순은 엎어치기로 카이를 떼어내고 싶었지만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참아내야만 했다. 2호라니, 그러면 1호는 누굴까? 궁금해진 관순은 카이에게 물었다. 자신들이 1호가 아니었냐고 불쌍한 척하며 욕심을 드러내었다. 카이는 그런 관순이 마음에 든 것 같았다. 카이는 관순의 귀에 토할 것 같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입을 가져다 대며 말했다. 1호는 바로 정이라고 낄낄거렸다. 그리고 더 귀에 입술을 가깝게 가져다 대며 말했다. 그리고 정의는 신체와 정신 모두 신체적합 연구소에 강도 높은 테스트를 받을 거라고 말을 흘렸다. 정의는 잔인하게 신체 적응을 받겠지만 자신에게 잘 보이면 이곳에 사는 동안 인체 적응 실험실에 갈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카이의 크고 두터운 손이 관순의 목을 스치는 순간이었다. 경고음이 들렸고 의사가운을 입은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카이를 끌고 사라졌다. 관순은 잠든 한미를 보았다. 손에 이상한 것이 잡혔다. 포대기를 펼쳐보니 미쳐버리지 못한 종이표가 나왔다. 2년 뒤 신장 이식 최적화, 최상위 개금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황급히 관순은 주위를 살피고 그 종이를 불에 지어 속에 숨겼다. 얼른 한미를 살폈다. 새끼손가락 옆에 바코드가 찍혀 있었다. 소리를 지르려던 참고 한미를 업고 창으로 가서 창을 열려고 했다. 아파트는 창이 있었지만 창은 열 수 없었다. 그때 관순의 몸에서 무언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승만이 준 삐삐였다. 아파트를 나갈 수 있는 비밀번호는 한미가 지닌 코드. 오토바이가 올 때를 기다리시오. 아지트에서 승만. 3화를 마칩니다. 4화는 심리안정주사로 이미 업로드했고 5화 유전자 약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